여기 영국 노샘턴의 비좁고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간달프 코스프레를 한 노숙자거나 동네 술집에서 쫓겨난 괴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남자 손끝에서 전 세계 해커들의 얼굴이 된 V4 벤데타 가면, 배트맨의 영원한 악몽, 조커의 탄생 비화, 그리고 히어로물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린 왓츠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21세기 어둠의 세계관,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바로 이 사람 앨런 무어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워너 브라더스가 그에게 바치려 했던 수백억 로열티 문서를 내 작품에 대한 모욕이라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했죠. 나는 만화가가 아니다. 나는 마법사다. 그는 집안의 로마 시대의 가짜 뱀신 글리콘을 모셔놓고 숭배합니다. 그게 고작 사기꾼이 쓰던 장갑 인형이란 걸 알면서도 진지하게 절을 올리죠. 완전히 노망난 소리 같나요? 하지만 그가 펜으로 그려낸 가짜 가면이 종이 쪼가리를 찍고 나와 지금 전 세계 시위대에 진짜 얼굴이 된 걸 보십시오. 그가 건 주문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글쓰기로 신이 되려 했던 한 남자의 가장 위험한 마법 수업을 훔쳐보시죠. 그는 말합니다. 글쟁이로 살다 보면 언젠가, 아니 꽤 자주 마주치는 벽이 있어. 바로 장르라는 놈이지. 내 조언은 간단해. 만약 자네가 장르물에 손을 대려거든, 자네가 이미 진짜로 침 흘리며 즐기는 장르를 골라. 물론 나중에 딴 걸 써도 돼. 하지만 이 거대하고 빽빽한 숲을 속을 맨몸으로 뛰어들려면 최소한 가슴 뛰는 열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테니까. 도대체 이 장르란 놈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이 세상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그렇듯 내 고향 노샘턴에서 시작됐어. 족보를 읊어주지. 장르는 고딕에서 나왔고, 니들이 건축물이다 흉내낸 야만적인 이야기로 무시했던 그 고딕이지. 고딕은 묘지파 시에서 나왔어. 그리고 그 묘지파 시는 바로 노샘턴의 성직자 제임스 하비에게서 나왔지. 이 양반은 아주 비참하고 우울한 인간이었어. 근데 말이야, 말빨 하나는 기가 막혔지.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우울한 장례식 행렬, 바람에 펄럭이는 끈적한 밀랍수위, 맙소사, 진짜 우울하기 짝이 없었어. 하지만 소름 돋게 아름다웠지. 그는 이렇게 썼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 이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당시 사람들의 뼈를 때린 거야. 그러자 시인들이 달려들었어. 오, 이거 끝내주는데 시로 써먹어야겠어. 그게 바로 묘지파 시인들이야. 토마스 그레이 같은 작자들 말이야. 그들은 무덤가에 굴러다니는 해골, 그리고 박쥐와 비석 이런 걸 잔뜩 가져다 썼어. 원래 의도는 거룩했지. 이 해골을 보라. 육체는 덧없으니 신을 찬양하라. 그런데 말이야, 독자들 반응이 묘하게 흘러가. 신 따위는 관심 없고 난 저 박쥐랑 해골바가지가 맘에 드는데 저거 힙하잖아. 사람들이 그 으스스한 맛에 중독된 거야. 그때 호러스 월펄이란 작자가 등장해. 고딕 건축을 하고는 그는 생각했지. 이 끔찍하게 맛있는 걸로 소설을 쓰면 대박나겠는데. 그렇게 고딕 소설이 탄생했어. 반응이 어땠냐고. 당시 점잔 빼던 문학계는 개거품을 물었지. 그 전까지 문학이란 건 제인 오스틴처럼 우아하게 차나 마시며 예절을 따져댔으니까 평론가들은 떠들었어. 이건 문학이 아니야. 그저 자극되고 끔찍한 쓰레기일 뿐이야 라며 장르 문학을 문학이라는 그 견고한 보안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버렸지. 하지만 우습지 않나. 그들이 쫓아낸 그곳, 그 장르야말로 문학이 지닌 모든 힘과 생명력이 팔딱거리는 진짜 심장이었는데 말이야. 장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건 꽤나 현기증 나는 경험이지. 아까 말했지. 시작할 땐 자네가 잘 아는 장르를 고르라고. 예를 들어 범죄물을 쓴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자네는 그 바닥의 클리셰들을 설계도까지 알고 있어야 해. 심장이 멎을 듯 아름답지만 결국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금발의 판무 파탈, 세상사 다 귀찮고 찌들어버린 사설 탐정, 그 탐정이 뻔하게 사건을 맡게 되는 레퍼토리들, 자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그림들 말이야. 그걸 완벽히 꿰뚫고 있어야 해. 왜냐고? 그래야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법칙을 알았다면 이제 정반대로 해. 삐뚤어버려. 아니, 완전히 박살내버려. 탐정이 의뢰인을 사살하거나 판무 파탈이 세상을 구하게 만들어. 커리어를 시작하는 신인 작가에겐 이 파괴만큼 확실한 무기는 없거든. 하지만 자네가 작가로서 좀 더 무르익었다면 그땐 딴짓을 해야 해. 단순히 부수는 행위를 넘어서서 모든 장르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 마치 진짜 네 인생처럼 말이지. 현실을 봐.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로맨스 타임입니다 하고 정해져 있나? 아니잖아. 우린 아침에 구질구질한 연속극을 찍다가 점심엔 미스터리에 휘말리고 저녁엔 하드보일드 누아르를 찍다가 밤엔 SF 같은 뉴스를 봐.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결국 장르라는 건 자네를 가두는 철창이자 넘지 말라는 국경 장벽이야. 하지만 기억하게나 그 감옥 창살을 뜯어내고 벽 콘크리트를 때려 부술 때 비로소 폭발적인 해방의 위력이 뿜어져 나온다. 그 파워가 자네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만들지.
장르를 정했나? 그럼 이제 모드를 정해야지. 이건 장르를 고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결정이야. 가장 단순하게는 이거지. 이걸 웃기게 풀 텐가 아니면 심각하게 풀 것인가. 내 장담하지. 자네가 아는 이 세상 모든 이야기는 모두만 살짝 비틀면 정반대 이야기가 돼.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도 카메라 앵글을 조금만 틀면 배꼽 빠지는 코미디가 될 수 있어. 기억해두어. 코미디와 호러, 이 둘은 사실 서로 한 몸을 공유하는 결합 쌍둥이야. 원리는 간단해. 먼저 독자에게 기대를 심어줘. 그 다음 그 기대를 무참히 배신하는 거야. 영국 코미디언인 토미 쿠퍼, 그의 유명한 농담을 예로 들어보지. 아주 고전적인, 어찌 보면 최악의 조크지. 그가 이렇게 말해. 내가 어제 아이언이란 이름의 바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술집을 떠올리지. 그게 기대야. 그가 이어서 말해. 쾅! 아이고 머리야. 그게 아이언바, 즉 철봉이었지 뭐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자는 술 마시는 바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건 공사장 쇠막대기였던 거야. 이것이 바로 배신이지. 농담을 이렇게 해부하면 그 즉시 시체가 돼버리지. 그러나 철봉이 유머가 아닌 살인이었다면 공포 영화도 똑같은 짓을 해.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기대를 쌓아 올리고는 갑자기 쾅 하고 하나도 웃기지 않은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배반 때리지. 이 둘은 지복과 키캡처럼 밀접해서 서로 빈틈없이 착착 맞물려. 극장 가서 공포 영화를 본 적 있나? 관객들을 몰래 관찰해봐. 스크린에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객석에선 기대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릴 거야. 왜일까? 너무 무서워서 긴장을 해소하려고 피식대거나 아니면 엄습한 공포가 지나쳐서 도리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셈이지. 신경성 웃음이라고 하더군. 그러니 명심해. 웃음과 공포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붙어있는 부부 사이야. 자네가 선택한 그 이퀄라이저가 독자를 웃게 만들 수도 비명이 터져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자, 이제 조금 더 기계적인 부품을 만져볼까. 바로 시제야.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쓸까? 나는 놈을 죽였다. 현재형으로 쓸까? 나는 놈을 죽인다. 물론 미래 시제로 쓸 수도 있겠지. 나는 놈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내 조언을 듣게. 그건 하지마. 추천하지 않아. 자네가 무슨 예언서를 쓰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결국 자네 앞엔 입구가 두 개야. 과거냐, 현재냐. 과거 시제. 작가 대부분이 이걸 쓰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쓰기도 쉬워. 이 녀석 장점은 또렷해. 독자의 귓바퀴에 아주 포근히 감겨. 이협적이지 않지. 와이, 이미 끝난 일이니까. 선량한 독자와 핏빛 사건 사이에 방탄유리를 끼워 넣지. 이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야. 자네는 안전해 라고 안심시키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반면에 현재 시제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살모사야. 이건 즉각적이야. 독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한복판에 내동댕이 치지. 여긴 방탄유리 따위는 없어.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듯 물린 자국이 생생하지. 독자를 더 깊게, 더 맹렬하게 몰입시키고 싶나? 그렇다면 현재라는 총알을 장전하게. 시제를 정했으면 이제 인칭을 택할 차례야. 어느 누구의 입으로 떠들 셈이지. 수많은 작가들이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3인칭을 집어들어. 와이, 그건 작가에게 전지전능을 주거든. 이 시점을 쓰면 자네는 이야기 속 신이 된다. 캐릭터가 모르는 160km 밖 사건을 서술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두뇌 속에서 저 사람 심장 속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지. 제약이 없어. 아주 편리해. 하지만 1인칭은 이건 완전히 달라. 심히 강력하고 즉각적이지. 독자를 캐릭터의 뇌 척수액 속으로 곧장 쳐박아 버리니까. 물론 쓰기는 더 까다로워. 하지만 이 1인칭에는 문학적으로 아주 기막힌 트릭이 하나 숨어 있어. 바로 신빙성 없는 화자야. 독자를 대놓고 속이는 화자. 이건 정말이지. 끝내주는 장난질이야. 이 분야의 거장, 범죄 소설가 짐 톰슨을 예로 들어보지. 그의 작품은 스티븐 킹이나 스탠리 큐브릭 등에게 검은 피를 수혈해줬어. 그의 소설 내 안의 살인마를 보면 화자는 법을 집행하는 보안관이야. 독자는 처음에 그를 믿고 따라가지. 그런데 10페이지쯤 넘기다 보면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잠깐만, 이놈 정의로운 보안관이 아니잖아. 알고 보니 그는 세상 모든 인간을 구더기 취급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를 즐기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지. 그가 괴물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아주 소름 끼치게 독자의 살갗으로 스며들지. 자네도 공감하겠지. 닭살 돋는 순간을. 짐 톰슨이 쓴 또 다른 책을 볼까? 화자는 자기 아내를 욕조에 거칠게 밀어버린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을 묘사해. 그런데 몇 챕터 뒤에 그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땐 변검처럼 말이 뒤바뀌었어. 아, 그때 우리 부부가 실없는 농찌거리나 좀 주고 받다가 마누라가 실수로 욕조에 미끄러졌지 뭐야. 얼마나 배꼽 잡고 낄낄댔는지. 그 순간 자네는 깨닫지. 이 자식 지금 나한테 구라치고 있네. 아니, 진짜로 무서운 바는 이 인간 지금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구나. 그는 자기 과거를 편집하고 있어.
이 소름 돋는 날조를 목격하는 순간 참 기묘하게도 그 캐릭터와 순간 가까워지고 말아 그의 뒤틀린 내면을 훔쳐본 공범이 되니까 이게 바로 1인칭이 부리는 마법이야. 자, 1인칭의 그 끈적한 친밀함도 갖고 싶고 3인칭의 그 시원한 전지전감도 갖고 싶나? 자네 보기보다 탐욕스럽구먼. 하지만 방법이 있어. 내가 진정 사랑하는 제 3의 길이 있지. 바로 밀착 3인칭이야. 이건 겉보기엔 3인칭이야. 그는 걸었다. 그녀는 밥을 먹었다 라고 쓰지. 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캐릭터의 뇌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그 인간의 생각이 육성으로 들리는 기법이야. 내 벽돌 같은 소설 예루살렘을 예로 들어볼까. 2장에 말라라는 여자가 나와. 그녀는 약에 찌든 안팎으로 힘겨운 매춘부야. 나는 3인칭으로 작성하지만 독자는 그녀 머릿속 주위의 미로 같은 생각들을 라이브로 듣게 돼. 약에 대한 갈망은 호러가 되고 그게 다시 분노로 변했다가 또다시 갈망으로 되돌아오는 그 미친 쳇바퀴 말이야. 방에 있지도 않은 엄마한테 대문자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환청까지도 다 듣게 되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우리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안착한 채로 동시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남일 보듯 쳐다볼 수도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케이크를 먹어치우면서 동시에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아. 중첩된 양자역학이지. 신의 시선과 인간 심리, 이 두 가지 코스 요리를 동시에 주문하는 기술이란다. 이 기술은 자유간접 화법을 가능케 해. 신경학에서 나온 개념 같은 건데 어렵게 생각 마. 쉽게 말해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믿는 독자를 타인의 의식 속으로 자유이용권 끊고 빙의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그냥 경찰이 그녀를 쳐다봤다 라고 쓰는 게 아니야. 짭새들이 위아래로 골아보고 있었다. 저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보이나? 서술은 분명 3인칭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쓰이는 단어는 완벽하게 말라의 것이지. 자네가 이 기술을 쓰면 독자는 비로소 이해하게 돼. 저 결함투성이 작자가, 저 끔찍한 악당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들의 찌질하고 섬뜩하고 비루한 밑바닥을 다 봤으니까 타인에 대한 확장된 공감 능력을 넘어 완전한 이해, 그것에 도달하는 시점, 이보다 더 위대한 마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공감은 감정이고 이해는 지성이라네. 그러니 선택하게 자네는 어떤 시제, 어떤 인칭을 써서 독자 마음에 공명이란 주문을 걸 텐가. 모든 건 자네 손끝에 달려있어. 뭘 꿈을 대나 당장 뛰어가서 글을 쓰게나.